AI 쪽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버블 영역에 깊숙이 들어왔다.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리얼 디맨드, 실제 수요가 있어. 돈도 엄청나게 풀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얼마 왔느냐? 고작 1.5배입니다.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법은 진짜 위험합니다, 시장에서. 자, 지금 계속해서 버블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증시,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왔어요. 이것은 과거 2000년의 버블, IT 버블과는 다르다.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해준다. 저 엔비디아라든가 네. 네. 이런 논리로 계속 올라왔는데 최근에 또 연준의 또 긍정적인 뷰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더 좋았던 모습. 근데 이제 또 시장이 뭐 중동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이 또 하락하니까 이제 또 반대되는 논리가 계속 있어 왔지만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맞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 연준이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버블 논쟁 계속해서 있었던 거긴 하지만 예.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다시 한번 갖는 거죠. 이 버블 논쟁 관련해 갖고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한번 다른 데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저는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이 정도 갖고 버블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저는 네. 뭐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는 제가 뭐 버블인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해서 버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맞아 버블인가 봐 이러실 것도 아니고 네.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버블 논쟁 2월 초부터 있었습니다. 이때가 2월 8일이네요. 2월 8일인데 정확하게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우리 지금 AI 쪽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버블 영역에 깊숙이 들어왔다 이 얘기를 벌써 했습니다. 네. 2월 8일인데 그런데 며칠 있다가 한 5월쯤이 있은 2월 13일 날 이 아주 월가의 강설원자인 톰 리는 AI 버블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리얼 디맨드, 실제 수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3월 29일까지 그때 차트인데요. 그런 논쟁이 시작한 게 요 때입니다. 요 노랗게 음영 처리한데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나 할 것 없이 살짝 한 며칠은 약간 조정을 받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 삼성전자는 조금 더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더니 결국 튀었잖아요. 네. 그러니 1분기까지는 버블 아니다 쪽의 완승이었어요. 네. 그렇죠. 완승이었는데 그랬더니만 이제 또 머디가 잘 가면 또 이렇게 펌프질하는 게 또 월가의 속성이잖아요. 그게 또 장사가 되는 거고. 3월 28일 날 그 무렵에 JP 모건은 이렇게 또 보고서를 썼습니다. 버블이냐 아니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냐. 우리는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고객들한테 보내더라고요. JP 모건은 아니랍니다. 네. 버블 아니랍니다. 자, 그런데 요거 4월 4일 날 목요일 날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요즘 코코아 난리 났죠. 그러게요. 코코아 원자재 가격이 막 계속 예. 상승을 해가지고. 예. 지금 코코아 월간 차트 보세요. 와, 암만 가뭄이 어떻고 무슨 뭐 서아프리카에 무슨 작황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월간 차트가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지금 코코아하고 커피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시티는 여전히 더 달릴 룸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 JP 모건이나 시티나 뭐 그런데 지금 데일리 보시면은 요렇죠. 이렇게 해서 뭐 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월가에서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하면은 하다못해 저 뭡니까 캐시우드는 테슬라가 2,000불 간다면서요. 네. 한 5년? 그 얼마나 안전빵이에요. 설령 한 3, 4년 동안은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5년 얘기했잖아. 5년 후에는 그렇게 될 거야. 그때부터 5년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 그때 가서 5년 후에도 2,000불 안 가있어 가지고 캐시우드한테 제가 따지면은 캐시우드는 저보고 아우 찌질한 인간아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이럴 거예요. 그거 여태 아직도 들고 있니 이럴 겁니다. 자, 그다음 근데 일단 코코아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사실 아침 저희 장시작 전 방송에서 김민수 대표가 매일 동향을 체크하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코코아 중독자인 줄 아는데 사실 코코아가 모든 제과라든가 음료 네. 여기에 가장 밑 그 원료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가 튄다라는 거는 우리 소비자 물가가 확 튈 수 있다라는 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민감한 민감한 거더라고요, 사안이죠. 보니까. 예. 민감한 사안이고 여기도 제가 봐서는 실제 작황 이상이 또 장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사과값 무슨 뭐 팥값 난립니다만 이런 과일이나 야채 쪽에 유통구조 아닙니까? 사과 10,000원이면 사과 농사 짓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갑부가 됐겠네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꼭 이럴 때 보면은 참 알고도 냅두는 건지 꼭 이럴 때 저렇게 해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그 당시에 제가 방송하면서 했던 말이 이렇게 우리가 매일 보는 차트 Y축 보시면 그냥 똑같이 1,000, 2,000, 3,000, 4,000 올라가는 이걸로 보면은 좀 급해 보이죠. 네. 급해 보이는데 이거는 로그 차트입니다. 1,000에서 2배 올라가는 게 2,000이고 2배 올라가는데 똑같은 2배씩 올라가는데 요렇게 같은 간격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로그 차트를 해놓으니까 뭡니까? 딱 정확하게 상승률로 따지면은 그냥 리즈너블 한 거예요. 아니, 돈 풀린 거 생각하면은 그렇죠. 돈 풀린 거 생각하면 못 갔을 수도 있다 싶은데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니까 또 이렇게도 한번 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 96년 12월 6일 여기입니다. 이 시작하는 차트 시작하는 여기에 그 당시에 그린스펀의 그 유명한 비이성적 과열, 비이성적 풍요 그 언급이 나오고도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까지 한 4년을 더 달립니다. 네. 4년을 더 달리는데 보통 달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비이성적 풍요를 얘기한 그때부터 1년 동안 25.7, 추가 1년 동안 22.6, 3년 전에 75.8 그러다 이제 자빠지고 해서 원위치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무려 1288포인트에서 S&P 500이 5132까지 3배 가까이 올라버립니다. 네. 이게 몇 년간이었죠? 4년 동안에. 4년간. 예. 4년도 아니고 3년이죠. 3년 동안에 3배 올라간 겁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엄청나네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저금리, 제로금리, 양적 완화 이렇게 해서 돈도 엄청나게 풀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얼마 왔느냐? 고작 1.5배입니다. 많이 올랐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로 보면은 아직 덜 올랐네요. 아직 덜 올랐죠. 예, 그런 상황이고 이때는 또 무슨 뭐 닷컴 버블 할 때 그 닷컴 중에는 대도 않은 닷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돈 못 버는. 예.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때 비하면은 나름 조금은 실체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과거 돈 풀린 거 대비 그리고 펀더멘털 대비 그렇게 과연 버블이냐? 아직까지는 버블이라기보다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버블보다는 요 정도? 프로스? 요 정도? 뽀글뽀글한 요 정도? 그런데 종목마다 사양과 형편이 다 달라요. 네. 테슬라는 요 160불, 160, 168 뭐 이런 게 되게 많네요. 160불에서 이중바닥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다행히 좀 그런 모습이 보이려고 약간 하는데. 뭐 보이려고 하는데 알파벳은 요 155, 157 요 근방에서 또 올라줘야 됩니다. 정고점은 여기서 그러면 이중천정으로 막히고 구글이 또 꺾이느냐? 얘는 뭐 이런 거 같이 열어주고 같이 지지되고 해야 장이 사는 거죠. 그렇죠. 같은 반도체 중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좋았는데 살짝 목요일 날 살짝 아찔하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좀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가는 꺾였어도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게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아직은 살아있다 추세가. 네, 그러고 있는데 인텔은 그러니 같은 반도체라도 얘는 지금 우상향인데 얘는 지금 우하향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종목마다 다 사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160불, 160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보셨던 이거죠 뭐 저 어디입니까 이거 얘가 이거 160불 깨지면 이거 횡해지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 여기서 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여기도 보세요. 4.8에 막히는 거 보세요. 2년물 수익률이. 근데 또 여기는 4.4입니다. 10년물은. 10년물 4.4 대표님께서 기억해 주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쯤에서부터 돌기 시작했을 때 제가 피보나치 한번 꺼가지고 이게 4.4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4.4 금방 가다가 못 가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기어이 4.4를 갖다 오기는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금리가 팍팍 튀냐? 네. 이게 이런 모양이 이게 팍팍 튀는 모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팍팍 튀는 모양 아니고 지가 기껏해야 4.4에서 올라간들 뭐 4.64, 4.65 정도까지다 하는 그런 관점에 가는데 제 얘기는 이 구간 동안에 얼마나 시장이 증시가 만약에 시장 금리, 국채 수익률이 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장세가 다시 또 재개된다면은 얼마나 이제 조정폭이 깊어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4.4에서 자꾸 몇 번 막히다가 이제 내려가는 경우가 어제처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걸 보고 증시가 올랐다가 아니라 증시가 그냥 미국 장이 목요일 날 점심 먹고 와서 그냥 뭐 미국 사람들 점심 먹고 와서 한 오후 2시 무렵부터 갑자기 여기저기부터 해서 막 자빠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오히려 국채 시장에서는 야 뭐지 하면서 안전자산인 국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국채 금리가 낮아진 거예요. 네. 오히려 증시 때문에 국채 시장이 덕을 봤다? 국채 금리 때문에 증시가 흔들렸다가 아니고 그런 식이라서 만약에 또 이게 내려가는 부분을 갖다가 증시의 호재가 아니라 그때 가가지고는 야 이거 봐라 경기 침체라고 아니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뭐가 좀 어디가 빵 터졌거나 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뭐 이란하고 뭐 세게 한 붙든지 해서 야야 일단 금사고 뭐 국채 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증시가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인데 4.4 공방 4.4 이후에 증시의 국채 수익률과의 상관관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달러는요 또 105입니다. 현재 요 레벨이 105예요. 105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 선 올라서고는 잘 갔다가 그 다음에 한번 막혔던 이 고점끼리 연결한 선은 제법 의미 있게 저항 구간을 만들다가 이번에 돌파되고 나서 한동안 이렇게 다시 105 위로 가나 했던 게 한 며칠 밀렸던 거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석 가능한데 이 저항선 진짜 올라선 거 맞아 하는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지금 왜 달러가 왜 강해져야 되는데 뭐 해서 미국이 유럽보다 미국이 일본보다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 높잖아요. 경기 좋잖아요. 뭐 갖다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달러가 강합니다. 달러가 강한데 이러고 나서 지금 얘가 105를 넘어버리면 이게 또 싸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거. 일본 증시. 사실 이번에 그 YCC 철폐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다들 그 엔저,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될 거라고. 이제 엔저는 끝나고 엔화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더 엔저가 심해지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뭔가 문제 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불안해한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요때가 일본은행의 BOJ에 사실 피봇이라 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상징적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를 취했고 YCC도 폐지한다고 했지만 물론 그래도 국채는 사줄게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너 밥 안 줘, 네가 뭐 배달시켜 먹든 말든 그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요러고 나서 약간 이제 불안하죠. 네. 니케이도 이제 불안한 와중에 일본 증시가 꺾였을 때 이것이 그러면은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득이 되는가, 우리도 같이 빠지는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죠. 달러에는
일본은 엄청 올랐고 우리는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정말 조금 올랐고. 조금 올랐고. 네. 뭐 주식시장에서 놀던 돈이 어디서 빠진다고 걔가 뭐 딴 데 가겠습니까? 주식하던 돈은 주식하겠죠. 네. 또 딴 데 안 찾겠습니까? 그 돈이 그럼 중국 갈라나? 아니면 한국 올라나? 뭐 이렇게도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만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야 딱 그게 있겠죠. 비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지역별로, 국가별로 그건 맞추겠습니다만 이것도 결국 152엔.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레벨들은 딱딱 짚어졌어요. 2분기 접어들어서 괜히 어버어버 하다가 또 5월 가갖고 장 빠지면 그때 가갖고 너나 할 것 없이 또 레파토리 뻔하잖아요. 셀인 메이. 그때 가서 빠지면 또 셀인 메이. 이 레파토리는 뭐 시황장이들은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1분기 바짝 좋았다가 뭐 여름 오기 전에 조금 하다가 그 다음 찬바람 불 때 또 씩 날아가고 또 산타 운운하고 뭐 대충 1년 그리고 금년은 또 11월 5일 날 미국 대선도 있고 하니까 대선 전에 어떻게 바짝 땡기? 뭐 이런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다면은 과연 4월이 밀리는 족족 바로바로 막 사야 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152엔이 돌파가 안 되면은 네. 여기서 엔이 강세로 가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오늘도 저의 결론은 또 불가지론이죠. 알 수 없다는데 이게 무책임해서가 아니고 진짜 시장 알 수 없는 겁니다. 151엔, 152엔만 오면은 BOJ가 자꾸 구두 개입도 하고 실제 물량 개입도 하는 듯 해서 더 이상 막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있다가 그럼 달러엔 환율이 엔이 더 약세로 안 가고 엔이 강세로 도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몰라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그냥 엔화 강세로 가야 여러 가지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좀 네.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가고 니케이가 여기서 이게 두두둑 부러지고 같이 우리도 자빠지고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주식들이 다 저가 어지러운 레벨에서 그냥 같이 너도 파니 나도 챙기니 이러면서 같이 빠지는데 엔도 강해지면은 저희 같은 시방쟁이는 또 레파토리 뻔해요. 엔 캐리가 조금 청산될라나?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세상은 이게 좋은 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게 정말 나쁜 건지는 막상 닥쳐봐야 그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이 일단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야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복잡게 세상이라. 맞아요. 도대체 비아디가 저렇게까지 치고 나올 줄. 아니 그 싸구려 폰이나 만들던 샤오미가 자율주행까지 달아갖고 차를 막 팔아 제끼는데 그 자율주행 믿다가 뭐 지금 난리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그렇죠. 사고 나니까. 그런 상황이죠. 포드가 2030년까지는 우리 그냥 뭐 안 만들어. 픽업 트럭이고 뭐고 간에 전기차는 안 만들어. 이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향후 몇 년 동안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뭐가 될 것이고 뭐가 될 것이다. 정말 위험하죠. 참 지금 내일도 모르고 오늘 밤에 당장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럼요.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예. 그렇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저는 제가 임 대표님을 뭐 2주에 한 번씩 볼 이유가 없죠. 제가. 아니요. 저는 그냥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아빠 쫄았지? 보사. 아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참 저희가 이렇게 웃고는 있습니다만 참 이 세상이 네. 정말 복잡하게 그리고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예전처럼 이 모든 것은 결국 코로나 이후 이 정말 이 수축 사회라고 표현하는 각자가 이제는 나라 입장에서도 어떤 효율성보다는 예. 각자의 어떤 경제 아니면 안보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뭔가 핀트가 하나씩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모이면서 이 복잡한 세상이 더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상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과 결정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점점 우리가 어릴 때 늘 그러잖아요. 위인전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크고
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어떤 얘기들을 알게 되고 세상사 깨달다 보면 아, 이 사람에게는 또 이런 어떤 어두운 면이 있었네 내지는 이런 또 야비한 면이 있었네를 알게 되고 네.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법은 진짜 위험합니다. 시장에서. 이래서 오를 거야. 이래서 빠질 거야.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결국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워렌 버핏 같은 분들 말을 좀 우습게 이제 좀 연세가 있고 옛날 올드 스타일이라 그렇지만 결국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 자산의 본질 가치 혹은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이 결국은 또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있는 것인가 그런 거를 또 따져볼 수밖에 없는 뭐 물이 빠지면 뭐 누가 옷을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그럼요. 말처럼 예.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수십 년을 살아남은 투자자들의 그 대가들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참 어려운 증시입니다. 하여튼 이런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짚어봐 주신 이 지점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차분히 검토해 보시고 나는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또 나의 성향, 돈의 성격 잘 감안하셔서 어떻게 이 복잡한 변화가 심각한 이러한 시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이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